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 지식들이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야 이거 몇백 년 동안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도움 안 되잖아. 결국은 이 소수의 판단보다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판단이 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이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계속 배워왔던 그런 지식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증명돼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수많은 어떤 그 공식과 또는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고 위에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까지는 밑에 있는 언어로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었어요. 어떤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정말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항상 그 논문을 이제 심사를 받을 때 한국에서는 뭐를 반드시 쓰게 되냐면 네가 어디 소속, 네가 직위가 뭔지를 써야 돼요. 그냥 20대 중반 후반인 석사 과정생이 혼자서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이 통과가 될까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석사생들이 무슨 논문이야. 논문은 박사 이상들이랑 쓰는 거지. 안에는 보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영국에서 야심차게 긴 세월을 들여서 준비한 엔스클로페디아라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때 이 백과사전을 만들 때 영국 왕실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백과사전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만 불러서 이걸 집필하게 해야 해. 절대로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해. 그래서 경제학에 너무나 정통한 어떤 상인들, 전문가들, 그러나 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발도 못 붙였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거의 70% 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야만 지성인이고 고졸이면 지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제 연구실 복도예요. 옆방 교수님과 제가 첫 안부를 주고받은 게 3년 후입니다. 서로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수들이 예를 들어 수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교수들이 만나서 각자 발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수학과 교수님이 멋진 발표를 하세요. 근데 사회학과 교수한테 너 거기 좀 토론 좀 해봐 라고 하면 사회학과 교수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각자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망한 거죠. 과거에는 성당을 만들 때처럼 싸워도 서로 같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칸막이가 돼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않고 그거는 당신 전공이지 뭐 당신이 전문가야. 전문가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 격차와 자살률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임금 격차가 클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이건 뭐냐면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런 연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마나한 내용. 아직도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교수님 하면은 좀 쑥스러워요. 근데 저는 또 제 자신이 한없이 수그러지고 줄어들 때가 언제냐면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근데 과거에는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를 한없이 작은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과거에는 큰 전문가가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되게 작은 일반인이 한 명이 있었다면 지금은 일반 대중들, 수많은 대중들이 서로 모여서 내용을 공유하는 사회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의사가 또는 교수가 앞에서 아무 내용이나 또 불성실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유럽 여행 가면 가장 큰 고민이 뭐죠? 특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이죠. 미슐랭 식자 나와 있는 3스타, 4스타 가봤더니 가자미 소금에 절인 거 하나가 6만 원이더라. 이러면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에 가기 전에 이 유랑에 올라와 있는
나랑 되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유럽 유행 후기를 꼼꼼하게 읽습니다. 여기 보면 1일차부터 18일차까지 계획을 다 짜서 사진까지 다 올린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행 전문가 교수들이 쓴 미슐린 책자보다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 지식들이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야 이거 몇백 년 동안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도움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느냐?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까 여행기 같은 그러한 지식들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돈들이 지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고 우리는 전부 다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실용적인 사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자,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극복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위는 없으나 대학 교수는 아니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 확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단 지성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요만큼의 지식들 경험들이 막 모이다 보면 이게 어느새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큰 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1968년에 인터넷이 잘 없었을 때예요. 미국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레이더 망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 국방부가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위치를 파악해야 돼. 근데 간부들을 막 불렀는데 간부들이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관님, 미국에는 잠수함에 미쳐있는 수많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수학자도 있고 뭐 철학자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몇백 명한테 물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는데 중간값, 평균값이 딱 나왔습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헬기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갔는데 찾아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집단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죠. 서로위키라는 학자가 집단지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또 대중의 지혜라는 책을 쓰면서 소수의 판단보다는 이 소수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천재라도 결국은 이 소수의 판단보다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판단이 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티즘에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엘리티즘이 뭐죠? 니네들이 뭘 알아? 결국은 우리 리더들이 다 결정하는 거야. 니네들은 우리 따라와야지. 이제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우리보다 옳다고? 천만에. 개인들이 올바른 자료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집단지성은 얼마든지 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도 한 분야에 대해서는 덕후이실 거예요. 드라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100명, 200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기만 해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집단지성이 작동을 해서 올바른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수의 어떤 엘리트와 같이 싸우면 참 좋은데 아까 전제가 있었잖아요. 올바른 자료 그리고 올바른 경험이 있으면 집단지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연결 사회와 초연결 사회가 차이가 뭐냐면 연결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막 그냥 카페 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초연결은 내가 연결되려고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 검색하고 뭘 눌렀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을 해요. 이게 옳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의 내용도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경험과 비슷한 사람들만 나한테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 진짜 내 생각이 정말 옳구나. 봐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잖아. 이렇게 됐을 때 집단지성이 미친 사람들의 전체 집단이라는 프랑스어 개념에서 나온 군중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다분히 존재합니다.